앞으로의 1년이 인생에 있어서 10년을 가르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3년도 11월 6일 오후 2시 38분 방송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18%로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봉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는 지지였던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이 오지는 않고요. 이게 마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조정 가격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는 경로들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골든 크로스 후에 조정이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은 안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락을 가기 위한 조정이 아니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트가 조정을 하고 가야 더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예상하는 차트에 대해서도 계속 올려드렸지만 일단 제가 보는 예상 차트는요.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현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찍고 갔으면 하는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차트를 좀 대입해서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여기 4,426만 원 요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좀 더 원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작도를 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좀 열렸다 보고요. 이게 이제 더 큰 상승을 가기 위한 오른 어깨 더 가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요 저는 일단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기회를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봉상의 차트다 보니까 주봉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 흐름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 하단까지 마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고 결국 다시 말아서 올라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일단은 기승전 지금은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분할 매수인 것 같고요. 제 수익은 텔레그램 통해서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죠. 저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 몇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자부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텔레그램 통해서 보시면 저번 주에 잡아드렸던 지지 찍지 않았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을 주면요 볼린저 밴딩상 상단이 아닌 하단을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말아올릴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개미털기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1년이 인생의 10년을 가르는 시간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신용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 위기보다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백화점 구매 단가와 구매건수 증감률 추이를 올려드리면서 2021년도 1월부터 엄청나게 코로나 영향으로 풀렸던 유동성이 점점 작아지더니 2023년도에는 역성장을 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2024년도에도 금리가 6월까지 유지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시간들이 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코인과 연관돼서 장에 불타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이제 0원일 때부터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업비트로 보면은 지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1억 4천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는 업비트는 비트하고 이더만 사고 있고요. 알다시피 리플은 스웰 여러가지 오늘 다 다뤄볼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할이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반만 하더라도 저스트, 디지털랜드 이런 것들 다 30, 40%, 50%까지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장에서 아직까지 100% 현금화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은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이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바로 롱숏으로 털어서 자금 확보를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요. 그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그게 바로 약 1,550억 원의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요. 숏 포지션은 6,121만 달러, 하나로 802억, 롱 포지션은요 5,774만 달러, 756억으로요. 거의 반반 청산이 됐다 보시면 돼요. 결국 위아래를 다 털은 겁니다. 이번에 그 비중만 해도 51%, 49%니까 거의 사실 5대5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아래 토탈 리커드레이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신 것처럼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계속 터는 흐름 그게 결국 차트에서 현물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요. 알트들은 그러면서 또다시 자금 확보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중에 50% 급등했던 애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많은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설문조사 결과가 참 재밌게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장을 보고 있는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이 40%, 급등이 12%. 결국은 상승을 보는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하락을 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다음 횡보, 결국은 급등 상승도 더 높은 반면에 횡보도 28.4%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지금 하락론자보다 상승론자가 더 많고요. 횡보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 시장에서 현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먼 미스키의 초기 모델은 언론 보도 증가입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상승이야 아닌지 모르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개미들의 설문지뿐만 아니라요. 인간 지표로 이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객관적인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현재 많은 자본이 암호화폐로 유입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 구간을 잘 보시면 어느 때보다 높냐면요.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수준, 그러니까 거의 10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본 유입이 확인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본 유입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하죠.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이 들어왔다 빠지는 흔적이 있느냐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빠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상승장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도 올려드렸지만 리플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V자 반등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설이 나오기 전부터 월봉상 리플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지켜봐야 할 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소 시간이 빠르게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리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지금 24%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목적지는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뚫어서 1,000원 구간을 갈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구간상 오르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 일단 이제 오늘 이틀 뒤죠. 11월 8일부터 9일까지요. 두바이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해 거의 이 스웰이라는 이벤트는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현재 오르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또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변호사들의 트윗 내용도 SRP의 가격 급등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리플과 SEC의 소송 내용이에요. 이 법적 공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제레미 호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SEC와 리플 소송에서 이 합의금, 그러니까 벌금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슈로 나올 것 같은데요. 2천만 달러 미만의 합의금을 내게 된다면 리플이 99.9%로 승리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벌금이 적으면 리플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화될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이것 또한 리플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지금 옹호하시는 분들은요. 리플의 패배를 예측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미 SEC는 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상승에 분명히 반영이 됐다는 것도 동의하지만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리플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리플 스웰에서요.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요. 이 스웰에서 말고 미국의 DC 핀테크 2023 행사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What's Next for 리플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연설 내용이 정말 저는 주요 핵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연설은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리플 CEO가 발언할 때 가장 중요한 리플에 대한 기업 공개 IPO 관련 소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IPO가 상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호재성을 가지고 청산이 나오더라도 그 전까지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저는 리플이 만약 IPO 이슈를 스웰 이후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리플의 마지막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IPO 공개 이후에는 대부분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리플의 스웰의
주목을 하기보다는 IPO 공개 소식에 먼저 초점을 두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청산을 하고 IPO 후에 나오는 투기성 매물들을 던진 후에 차후에 재진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IPO 관련 소식은 한국 시간으로는 11시부터 11시 25분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리플 스웩, 그 중에서도 DC 핀테크 위크라는 곳에서 연설하는 갈링하우스의 IPO 주제가 앞으로의 더 핵심 리플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릴레이티브 퍼포먼스, 그리고 금과의 2023년도 금과 ETF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건데요. 일단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이더리움이 너무 안 올랐어요. 솔직히 차트적으로 봐도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저는 차트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더 추가로 샀잖아요. 왜 안 오를까 솔직히 잘 모르겠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좀 파봤는데, 최근 이더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 이유는 저도 명확하게 팩트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역량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청산풀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청산풀을 지금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것 같고요. 이거를 위아래로 깨면서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요,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에 비해서 BTC는 93%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금 기준으로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2.5배 정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관계는 있지만 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470일 넘게 BTC 대비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간 반면에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갭을 좁히는 흐름이 지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청산풀을 통해서 세력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차트적으로나 아니면 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간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위로의 손익비 대비 갭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도 1억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주식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고요. 뭐 총선이다 뭐다 이제 내용들은 참 많은데요. 내막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정말 총선을 대비하고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요. 일단은 그동안의 역사상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현황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 코로나19 사태, 공매도 불공정 논란 등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공매도에 금지된 이유가 2023년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현재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공매도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말을 했죠. 현재 100개 정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왔고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법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 정말 주식시장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피바람이라는 게 사실 시나리오대로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공매도로 인해서 정말 불타는 장이 나오고요. 공매도가 다시 꺼졌을 때 다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공매도에 대한 게 잠깐 단기성 반등인 건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제가 싫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왜 하필 지금이냐. 우리는 코인 하는 도박쟁이들인데 왜 하필 지금 ETF든 반감기든 이렇게 호재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언론들이 주목을 해준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코인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언론 보도들이 가는 현상이 저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불타는 장이 연출이 되는데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인만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주식을 하는 경우에서 코인을 같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현재 양도세 때문에 저렇게 나가리 된 거고요. 나머지들이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갖고 놀기 쉬운 것들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올려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암호화폐 부자들이 놀이터가 됐다. 돌아오지 않는 개미들. 개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옆집에 8촌에 4촌까지 다 사고 언론들 때려대고 이래야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미 폭락장을 여러 차례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거의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물들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결국 신규들이 계속 입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소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저렇게 터져버렸다. 그래도요, 결국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그거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하느니 판 사이에 암호화폐가 서서히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올랐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투입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1차적인 하락, 그 다음 열정, 그 다음 환상, 탐욕, 이때까지 가서 새로운 논리 탄생. 새로운 논리 탄생은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압니다.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더니 뭐 많습니다. 이제 미국이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쓴다. 많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가보면요, 논리란 논리가 다 생각납니다.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가시면 정말 재미난 썰들이 많습니다. 저 새로운 논리 탄생의 단계에서는요, 뭐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차 하락, 언론 보도 증가해서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로 조금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자면, 일단 리플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저는 일단은 1000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볼 것 같고요. 이 구간이 맞다고 하면 일단은 1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싶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정까지는 이번 주에 저는 판가름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판가름이 남았냐면요, 이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시간이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조정이 온다고 하면 이번 주에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으로 가는 시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트들이 참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월봉상 딱 봐라. 톤 잘 보세요. 이 쓰리바닥 패턴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볼 게 뭐였죠? 이거. 음봉 3개 때렸죠? 1, 2, 3. 이게 하나의 음봉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런 음봉이 나와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코인들이 나온 애들도 있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스도 잘 보시죠? 거의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음봉 하나 나왔죠? 양봉으로 가둬뒀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대1로 파턴을 빠질 때 여기서 조정됐던 이 구간 있죠? 이 U자 구간. 이때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어디서 조정을 받았는지 잘 보세요. 음봉, 양봉. 근데 양봉의 깊이가 종가가 어디서 멈췄죠? 조정 구간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톤 뭐라고 했죠? 톤이요, 다음 달까지 가고 싶으면 뭘 받으면 될까요? 이거보다 높은 상태로 종가가 끝나면요, 가스처럼 12월에는 폭등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장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1차적인 양봉을 여기서 소화시켰다고 하면요, 여기 구간보다 높은 데서 끝나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자, 여기가 저항 구간이죠.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4275 구간에서 받고 하면 다음 달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장대로 다 올린 애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 2023년도 마무리 장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모든 코인이 오르지 않고요, 지금은 장에 대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 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현재 보는 장이요, 2023년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추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코스닥입니다. 둘이 합치면 얼마죠? 13조, 그러니까 14조 정도 됩니다. 각각의 다른 장이지만 거래대금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코인이 몇 조냐면요, 4조입니다. 무시 못할 장이죠. 코인도 거의 코스피 코스닥의 현재 기준으로 봐도 반 이상의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불장이 나오려고 하면 보통 어떤 장이 나와야 하냐면요, 2021년도 말에 11.3조였습니다. 이 정도 돌아야 불장이 나오고요. 정말 대세 상승장이었던 2020 전성기 시절에 볼게요. 도지코인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17조입니다. 제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이 합친 게 14조라 했죠. 근데 도지코인, 이 개새끼 코인이 17조입니다. 아니 17조입니다. 코인 하나에, 알트코인 하나가요, 코스피 코스닥보다 많은 거래대금을 썼던 시절이 대불장 시대였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봤자 500억, 5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500억, 5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과거의 시장에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들어올려요. 그래서 선행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해드렸던 게 이거예요. 톤하고 가스를 봐라. 가스를 보면 선행했던 양봉의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이게 톤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톤에서 똑같이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거는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 하시고요. 찾아봐요. 찾아봐야겠죠. 예. 좀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골든크로스 후에는 우상향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뭐 하루 이틀 된다고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툭툭 올라오죠. 이거는 유동성 청산을 하면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특정 알트들이 이미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이 조정을 간다고 해서 알트코인도 무조건 하락하는 현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코인들이 그 상황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질문 남겨놨던 것들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지난 영상에 일단 인기가 너무 많았고요. 거의 4만 명 정도가 보셨는데요.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댓글 남겨드렸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도 꼭 남겨드릴게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선착순 50명 입장을 하라고 해서 남겨드렸고요. 이 채널별로 50명밖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현물장에서는 다양한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 듣는 거 정말 좋다고 했죠. 제가 웨시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만 꼽아서 영상을 남겨드렸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지금 선착순 마지막이니까요. 영상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는 이 링크가 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칭찬보다 다른 것들을 할게요. 일단 멤버십 회원인데요. 리플 900원대에서 전량 매도했는데 재상승진 재매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분할 매도하는 게 현명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현명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은 투자자분이 익절을 했나요 안 했나요를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익절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정말 현명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투심적으로요 다시 재진입할 경우에 실패하실 확률이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재진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능 리플 언제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텔레그램에 다 지금 매수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이더리움 시장가로 긁었습니다. 저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더리움이 좋아 보이면 이클도 좋을까요? 같이 가지 않을까요? 묶음인데 리플을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칭찬이 많으시고 하니까 업빛 초단위 차트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거래량이 게 나중에 붙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멍멍이 코인 있죠? 도지코인이 17조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래대금 17조가요 한 코인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1분봉 4시간봉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업비트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업비트가요 수수료를 0.1%로 먹고 있죠. 여러분 4시간 봉, 1시간 봉 보고 초단위 단타 치는 게 이득일까요? 초단위 차트로 하는 게 업비트한테 이득일까요? 예, 업비트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빅피처를요 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0.1%씩 초단위로 먹게 되면 얼마를 벌까요? 네, 거래소는 이미 특정 코인을 조단위로 붙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용이 부모를 잘 만난 거지 무슨 해안이 있나요? 차라리 이건희라 하세요. 맞죠?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희도 해안이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재용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어떻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찐팬이시면 구독은 누르셨죠? 다들 맞습니다. 예, 공포지수를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 그건 좀 잘 해석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칭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칭찬은 너무 좋죠. 다 제가 잘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자고 하면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이라는 건 저는 없습니다. 그냥 대응이 정말 맞다고 보고요. 저도 오늘 말한 거를 또 내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응으로서 뒤집는 거지 말을 바꾸려는 사람으로서 저는 남고 싶진 않습니다. 특정 알트들이 제가 업비트가 만들어준 UI 환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UI가 사람의 투심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진입하기 힘든 장을 만들 건데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요. 특정 알트들에 대해 현혹되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무거운 메이저 위주로 사시는 게 덜 흔들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인 영상을 조금 잘 보신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영상에서 또 다뤄볼 테니까요. 너무 지금 또 하락이 단기적으로 또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흐름으로 지금 내가 흐름을 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장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